시장은 정말 정중동의 움직임으로 관망세인데요. 화요일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황해설 신영목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소개 먼저 할 텐데요. 뭐가 나올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오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영향들, 그리고 미국의 대형 투자가들, 큰 손들이 기술주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시장의 전망들이 있고, 그죠? 시장의 전망,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될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대략 좀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시장 자체는 그 엔비디아 실발 전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방향성을 알 수 없고, 왜냐면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면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전에 정보가 새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이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간에 모두 공평하게 그 실적과 콩코를 들으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그런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실적이 사전에 좀 약간 이렇게 돈다든지 비슷한 실적이 돈다든지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지긋지긋하지만 세론이라는 얘기를 저도 참 말씀드리기 싫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한데, 아무튼 내일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개 보면 그 대형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약간 지금 엔비디아를 계속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피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견줄 수 있는 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연 이런 시장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서 주가가 한 10%만 더 가면 다시 또 신고가인데 과연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그 대형 IT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컨콜에서의 이제는 언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젠슨하게 되게 좋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그런 논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 산업군의 종목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모든 종목들과 섹터가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IT주들은 뭔가 좀 방향성이 없는 상태이고, 사실 그 IT주로 가는 그런 큰 수급들이 당연히 이제 바이오 같은 쪽으로 또 최근에 바이오 또 굉장히 좀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테마 주식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흩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내일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오 섹터라든지 강했던 섹터들이 더 강해질지, 아니면은 수급이 좀 약간 이연 효과가 있을지는 내일 판단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낭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좀 최악의 경우까지 수를 뒀을 때 거기서 안전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그 안전판이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조정 시 매수해 가는 그런 관점도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내일은 좀 그 이슈 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좀 향후에 어떤 이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놔두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그 기사 제목이 있대요. 전 세계인이 투자자들이 공동 운명체가 됐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 끝나면 올해 주식시장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이후의 흐름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최근 듣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뷰들이 이전의 고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밸류가 PER이라든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이 주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주 자금을 좀 빼고 있다. 물론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죠? 가치주나 갈 텐데, 그런 것도 어쨌든 주도주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 때일까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떤 큰 손들,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이런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가가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계 투자가들에서는 당연히 상반기에 어떤 미국 주식 투자를 했던 그런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수익률이 때문에 많죠. 예.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그 미국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그거의 하나의 반증이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섹터를 좀 정리를 하고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어떤 좀 시장의 그런 좀 약간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공매도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포트를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비운 포트에서 이제 사실 숏포지션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숏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또 이제 언론에 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한창 잘 갔을 때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전략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혹시나 안 나와서 어떤 뭐 IT 기업들이 조정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보면 또 옥석가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 봤을 때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 관련돼서 이 뭐 노이즈가 생기고 향후에 뭐 경쟁자들이 나와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이제 의심을 받는 구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HBM과 HBM에 관련된 핵심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좋은 기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호황의 사이클이 전 좀 더 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도 결론적으로는 D램을 써야 되는 것이고 HBM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BM도 맞춤형 그 D램이 되는 것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비메모리처럼 맞춤형 D램의 어떤 시발점인데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 관련된 밸류체인 장비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뭐 기회가 네.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신영복 이사님과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변화들,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AI, 반도체, HBM, 최근에는 우리가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얘기를 몇 차례 좀 했었고요. TSMC가 대만에서 뭐 어떤 반도체 공장 인수했다는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뭐 어젠가 그젠가 봤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TSMC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미국 전방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뭐 공급 과잉이라든지 과잉 투자에 대한 의료심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그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증설을 오히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이게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하면 지금 TSMC 같은 회사들이 코어스를 더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TSMC가 최근 발언이 25년까지도 코어스는 이미 풀캡하기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그 이노룩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노룩스라는 회사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 공장인데요. 사실 이게 마이크론이 이 회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물밑 작업을 했던 그 회사인데 네. TSMC가 어떻게 보면 낚아채 간 거죠. 좀 예, 비싼 예. 값에 이제는 더 한 7천억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를 8,500억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낚아채 간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노룩스를 인수를 하지 못하고 이 대만 내에 있는 AOU라는 공장을 지금 1공장, 2공장까지 인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언론 발표가 어저께 나왔고요. 예. TSMC는 코어스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인수하게 된 것이고 마이크론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HBM 생산 설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캐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는 어떤 피크물 논란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하단 그러니까 특히 D램을 만들고 거기서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증설을 지금 만약에 이제 과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증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 주가가 주식시장이 조정받는다면 그와 관련돼서 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사야 될 수 있는 어떤 종목의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그러면 히든밸류 종목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네. 연결되는 네. 건데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오고 물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거의 한 40% 이상이 추정이 되는데 예. 3분기에도 지금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마이크론향으로 나가는 TC 본드들이 굉장히 마진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지금 대만에 공장 2개를 인수해가지고 HBM을 더 증설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까지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 증설한다고 하면은 또 26년까지도 어떤 이 한미 반도체의 기본적인 이런 성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 실적도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미 반도체를 항상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한미 반도체 만 원일 때 주가 시작할 때부터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밸류가 이렇게 높냐라는 그거죠. 근데 보면은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장비 업체 중에서 어떤 독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시장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그 장비 회사들은 30배 이상이 다 30배, 40배 정도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 내년 예상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지금 5천억에서 5,5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한 12조 정도 되니까 밸류가 그렇게 비싼 밸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내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성장이 내년에서 딱 그치느냐? 그럼 사실은 밸류를 그렇게 줄 수 없죠. 왜냐하면 밸류 이 성장이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전방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계속 캐파 증설을 하는 이런 공장 설비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의 어떤 성장도 25년, 26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좀 더 이 TC 본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의 어떤 시각도 장비 이제 팔면 이제 이 정도 팔면 이제 뭐 어느 장비의 어떤 판매 성장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중반까지 이제 막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AI 반도체 시장은 B2B 시장의 위주로 해서 투자가 이어졌고 그거에 따른 어떤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향후에는 이제 아마 올해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 나오고 경쟁사들이 관련된 어떤 또 경쟁 어떤 뭐 개인용 디바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B2C 시장이 이제부터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에도 기존과는 다른 어떤 기존과는 다른 형식의 AI 반도체와 그에 따른 맞춤형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종 접합이지 않습니까? TC 본드의 소요는 향후에는 성장성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이 있다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전방 업체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특별히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연동돼 가지고 하이닉스 빠지면 같이 빠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독립적이지 못한 것 같은 주가 측면에서 뭐 그런 고민이 살짝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와 함께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HBM을 하려면은 대형주를 하려면 하이닉스 네. 그거 좀 레버리지가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좀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선택하자면 한미 반도체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HBM을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얘기하지만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 정도 반열에 올려도 된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이미 12조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 3위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그 하이닉스 역시도 뭐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역시 하이닉스 상당히 좋게 보긴 하는데 어떤 하이닉스는 바로 전방에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 고객사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어떤 증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향후에는 좀 주가가 좀 차별화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물론 오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실적 보셔야겠죠. 네. 그 이후에 보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를 잡고 향후에 하반기까지 어떤 좀 AI 반도체 생태계의 변화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과 히든밸류 종목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